여러분들. 예, 처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공통사용제와 처분도 시험에 한두 번인가 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했던 건 내가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에 같이 사용할 기계장치를 내가 매입을 한 거고. 알죠? 지금은 뭐냐면 내가 이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를 판 거예요. 알죠? 팔았죠. 그럼 팔았으니까 과세 비율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 과세가 되는 거고, 면세 비율만큼은 우리가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처분이니까.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 사업에 60% 사용하고, 면세 사업에 40%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2,000원에 처분을 한 거예요. 알죠? 그러면 얼마가 과세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일단 2,000원에 60%니까 1,200원. 맞죠? 1,200원에 물론 10%로 내는 거지만 일단 과세가 되는 공급가액은 2,000원 곱하기 60%죠. 일단 우리 무조건 매출은 공급가액에서 출발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과세가 안 되는 건 2,000원에 면세에 썼던 것만큼 800원만큼은 우리가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자, 그럼 우리가 과세가 되는 공급가액이에요. 과세가 되는 공급가액은 과세 사업에 쓰는 것만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2,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처분한 금액이죠. 처분한 금액에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과세를 할 걸 구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건 불공을 구했으니까 면세 비율을 구한 거지만 알죠? 여기는 얼마를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때는 과세에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헷갈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 근데 여기에 과세 사용 비율인데 우리가 중요한 게 사용 비율을 현실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대용치를 공급가액 비율 쓴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세 사업에 쓰는 공급가액 비율, 즉 전체 공급가액에서 우리가 과세에 쓰는 공급가액 비율만큼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 사례로 들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자, 이 과세 사업이 전세버스고요. 그 다음 면세 사업이 시내버스래요. 그럼 시내버스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버스 매출액이 6만 원, 6만 원 좀 넘어가긴 하지만 6만 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매출이 4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총 공급가액이잖아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전체 매출액이니까 총 공급가액이 10만 원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전세버스 매출은 10만 원 중에서 6만 원이 매출액이 차지하니까 60%인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총 공급가액 10,000원 중에서 4만 원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거니까 40% 계산한다라고 했죠. 대용치를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요게 핵심 일단 6개월치 쓴다라는 건 똑같고요. 중요한 게 얘는 전기예요. 단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그러면 우리가 왜 매입은 단기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처분은 왜 전기 6개월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냥 외우시면 머리 터집니다요. 자, 보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월 7일. 네, 5월 7일 날. 중요한 날. 아니에요. 자, 5월 7일 날. 자, 5월 7일 날 내가 요 겸용사업자예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를 같이 하는 사업자예요. 이번에 이 재화를 2,000원에 팔았어. 을한테. 여기 을이 과세사업자라는 건 을은 겸용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다 10% 과세사업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내가 겸용사업자니까 상대방이 면세든 과세든 상관 안 해요. 안 하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2,000원에 2,000원에 10%는 200원 다 부과해요? 아니죠. 여기 2,000원에 60%만 해야 되지 2,000원에 100%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공급가액 보셔야지 세액으로 환산하시면 안 돼요.
공급 가액 세율 곱하기 전. 그러면 값 보시면 값은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럼 값은 그럼 일단은 값은 세무서에 얼마 내야 되냐면 2,000원에 10%는 200원이 아니죠. 왜냐면 면세 쓰는 것만큼은 세금 안 내도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한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건 어떻게 구한 거냐면 자, 기계 처분한 게 2,000원이죠. 근데 이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쓴 거지 과세사업에만 쓴 게 아니잖아요. 요게 과세사업에만 쓰면 2,000원에 10% 하면 돼요. 됐죠? 근데 이건 과세사업에만 쓴 게 아니라 공통으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2,000원 곱하기 과세사업에 쓴 게 60%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급 가액이 나오죠, 여러분들. 처분한 금액 중에서 과세가 될 거 여기에 10% 곱한 게 매출세액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게 되면 120원이 매출세액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 120원은 5월 7일 날 내는 게 아니라 7월 25일 날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어차피 120원을 7월 25일 날 내니까 단기 1월 달부터 6월 달에 매출액 비율이 나오잖아요. 라고 하니까 전기가 아니라 단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갑 입장에서는 5월 7일 날 을한테 뭘 끊어줘야 되냐면 60%만큼은 뭘 끊어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고 40%만큼은 계산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 줘야 되냐면 5월 7일 날 발급해 주는 거 7월 25일 날 발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1,200원이 우리가 과세 공급가액이죠. 여기에 120원 요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면세에 쓰는 건 40%니까 면세에 쓰는 건 2,000원 곱하기 40%죠. 맞죠? 그럼 요만큼은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서 발급할 때는 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세액이 없으니까 여기 5월 7일 날 800원 더하기 빵은 이해되시죠? 계산서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렇죠? 요렇게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발급은 5월 7일 날 하죠. 그럼 5월 7일 날 발급할 때 내가 60%하고 40%는 5월 7일 날 알아야 돼요. 5월 7일 날. 그럼 5월 7일 날은 단기 6개월치를 알아요? 몰라요? 1월 달부터 6월 달치의 공급가액을 몰라요. 모르니까 단기에 그 공급가액 비율 있죠. 단기의 공급가액을 원래 써야 되는데 처분할 때 안분하잖아요. 처분할 때 안분은 우리가 해당 거래를 한 날짜에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 6개월치를 모르죠. 그럼 단기 6개월과 비슷한 전기 걸 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공급가액 비율을 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그럼 을 입장에서는 과세사업에 쓰죠. 그럼 을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매입세 공제 얼마 받아요? 120원. 맞죠? 왜냐면 빵원은 부담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120원의 매입세 공제 받을지는 언제 알아요? 얘는 신고할 때, 그때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 매입자는. 왜냐면 매출자가 주는 대로 받으니까 저 120원 매입세 공제 받을게요는 5월 7일 날 신고하는 게 아니라 7월 25일 날 신고하면 돼요. 알죠? 하지만 매출자는 5월 7일 날 줘야 되잖아요. 5월 7일 날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6개월 7일요. 근데 단기를 모르니까 전기를 쓴다라는 거고. 알죠? 근데 매입자는 7월, 아이고, 뭐야. 왜 여기 안 나왔냐? 죄송해요.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 120원은 7월 25일 날 알잖아요. 7월 25일 날 공제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겸용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 거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보시면 보실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공통매입세 안분할 때 그거 있었죠. 여러분 혹시 복습 좀 해볼게요. 우리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생략하고 전액 매입세 공제되는 거 있었죠.
일단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 미만일 때, 그렇죠? 5% 미만일 때, 단 얼마 미만이어야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되지 500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이 과세 기간이 얼마야 미만일 때, 그렇죠? 5만 원 미만일 때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근데 여러분 여기는 주의하실 게, 여기 보세요. 자, 안분계산의 배제라고 돼 있죠. 배제는 매입 쪽에서 안분계산의 배제는 전액 매입세 공제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입세 공제가 왜 되냐면 매출세액을 그만큼 내니까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출세액이 과세되는 비율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비율은 일치해야 돼요. 세무서가 뭐 기부천사는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가 된다라는 건 매출 쪽으로 가면 매출세액이 전액 과세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안분계산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는 건 전부 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럼 여기 똑같죠, 여러분 여기. 직전, 여기는 처분이니까 직전 과세 기간이에요. 맞죠? 저번에 했던 매입은 단기 거 쓰니까 단기 6개월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똑같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매입 쪽은 얼마라고 배웠어요? 매입 쪽은 500만 원이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뭐야? 여긴 왜 5천이고 여긴 왜 500, 매입 쪽은 왜 50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은 공통 매입 세액이었죠. 세액은 세율 곱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세액. 세율 곱한 후죠. 근데 여기는 공급가액이잖아요. 공급가액이면 세율 곱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전에서 5천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알죠? 그쪽은 매입세액이니까 이쪽은 10%, 10배 한 걸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금액이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은 언제였냐면 아까 총 공통매입세액이 우리가 5만 원 미만이었죠. 그럼 거기는 세액이니까 여기는 금액으로 따지면 50만 원 미만이어야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이제 설명할게요. 뭐냐면 우리 신규 사업자면 직전 과세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신규 사업자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보시면 뒤에서 우리가 신규 사업자가 공통 사용 재화를 처분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를 하면 직전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과세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시 이제 저번에 못했던 걸로 돌아갈게요. 제가 저번에 뭘 못했냐? 얘를 못했어요. 이거. 여기를 못했을까요? 요거네, 요거. 동그라미 3번. 이거 못했죠, 여러분들. 우리 공통사용재와 매입. 여기는 이제 매입이에요, 매입. 알죠? 세물급이 어려운 이유는 그게 처분인지 매입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에 몇 번이냐면 PPT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번이네, 13번. PPT 가지고 계신 분은 13번. 자, 보시죠. 이거는 저번 주에 했으니까 예설명하여 동그라미 3번. 여기 동그라미 3번을 이해하시려면 항상 매출액이 과세가 되는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여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직전 과세 기간이 없어요.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있죠. 항상 매입세 공제는 매출이 과세되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했죠?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이 없어요.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이 없으면 우리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처분 있죠.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처분 전액 과세가 되는 걸로 가잖아요. 그럼 전액 과세가 되는 걸로 가니까
여기도 그냥 공통사용재와의 매입도 그냥 전액 매입세 공제되는 걸로 해. 똑같이 과세가 되는 것과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율은 같아야 되지 않니?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렇죠? 요게 필요해요. 이제 고탈 납부 환급세 재계산에서.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동그라미 3번을 의미하면 재화에 처분되는 재화가 과세되는 비율과 매입세 공제되는 비율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매입세액이 공제는 매입세 부담했으니까 공제해 주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아니에요. 매출액이 과세가 되니까 매출세액을 낼 거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폐 없이 잔존재화로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폐 없이 잔존재화가 우리 간주공급에서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잖아요. 근데 당초에 매입세 공제 다 해주죠. 그래서 내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80%만큼은 폐업하기 전에 다 팔았어요. 그럼 매출세액은 80%낸 거니까 매입세 공제는 80%만큼 해준 게 잘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20%는 이제 사업자인 상태에서 파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파는 거예요? 아닌 상태에서 파니까 우리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파는 거니까 매출세액은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근데 100% 받았죠? 받았으니까 야, 너 매출세액은 80%만 냈으면 매입세 공제도 80%만 받아야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20%너 매입세 공제 미리 받은 20%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느끼셔야 되니까 아, 매출세액이 과세가 되는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도 받는 거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꼭 다 보시고